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벌써 어느덧 정초기도 회양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 감기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따뜻하다고 여기서 파카 입고 나갔다가 파카를 안 입고 갔어요. 그랬다가 나가니까 엊그저께 막 갑자기 쎄해가지고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어서 우리 성혜 스님이 그런 거 하나만 갖다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거 갖다 주다가 그걸 입었지. 갖고 오다가 그걸 그냥 입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추워진다, 그죠? 그래봐야 뭐 며칠이겠어. 세상이라는 게 한번 바뀌면 그게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다시 되돌아갈 거예요. 그거를 주역에서는 반자도지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봄이 오는 거고, 그리고 봄이 오면 또 이제 나중에 겨울로 가는 거고, 그렇게 이제 바뀌어 가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나고 나면 참 파란만장하고 좋았던 시절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또 쓸쓸하게 된 상황들도 존재하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칼릴지불한 식으로 표현하면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 딱 이러면서 또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삶을 넘어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가는데 그 삶을 넘어가는 거는 그 사람의 업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행위들 내가 해놓은 것들. 그래서 공덕이 많은 사람들은 삶을 넘어서 또 다른 편안함이 있는 거고 공덕이 없는 사람들은 초이경전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람이 어떤 거는 나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나를 못 따라오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돈같이 좋은 거는 없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좋은 거요. 예전에는 권력이 좋았네 어쩌네 하지만 자본주의 될수록 돈이 더 좋은 겁니다. 권력은 2대 3대가 가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대통령 자녀분들 중에서 지금 뭐 정치하고 뭐 이렇게 하시던 분들 별로 없잖아요. 뭐 누가 있겠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 또 옛날 얘기한다 할 건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정치인들보다 훨씬 날렸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뭐 그분들 자녀분들 뭘 대단하게 이렇다 할 게 있겠어. 그래서 2대 3대로 내려가는 거는 재벌이죠. 삼성 2대 3대 내려갔잖아. 지금 벌써 3대째 내려갔잖아. 그래서 야, 돈이 더 좋은 건갑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절이지. 그런데 그 돈도 결국 내가 살았을 때는 되지만 죽은 뒤에는 못 따라온대. 그리고 그 얘기 있어요. 돈이 아무리 어느 정도 이상 있어도 그걸로 야, 아프면 끝이다. 그러니까 뭐 몸 아프면 뭐 건강이 최고예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식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좀 더 지나면 주변에 혹시 요양원 가시거나 그런 분들 안 계셔요? 요양원을 가시거나 안 그러면 집안에서 점점 갇혀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복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연세가 적어도 치매가 잘 안 걸리고 어떤 분은 연세가 조금 더 낮아도 치매 걸려가지고 보고 있으면 답답하지. 주변에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잔인한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돈이 있으면 아주 나쁜 상태로는 벗어나. 근데 치매 걸린 사람이 돈이 있은들 뭘 어쩌겠어. 방법도 없어. 그래서 진짜 돈 많은 집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경우 봤어요. 치매가 걸리고 이랬을 때
집에서 모셔. 치매 환자를 집에서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사람이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몇 명을 붙여야 돼. 왜? 치매 환자들이 이렇게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두고 옆에서 잠깐 보고 이게 안 됩니다. 그냥 24시간 계속 눈에 놓고 봐야 돼. 그럼 한 사람이 못 보죠. 그 사람이 뭐 잠을 잘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몇 명을 붙여서 해결하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 돈이 감당을 못 해요. 그렇게 감당할 정도 집들이면 굉장히 잘 사는 집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너 명 붙여야 돼. 서너 명 붙여야 돼요. 돌리려면. 그리고 그것도 이제 요즘 한국 사람들은 돈 줘도 잘 안 해가지고 좀 가난한 집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는데 가난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베트남 사람 이런 사람들 붙어 있어요. 베트남 사람 뭐 외국인들이 붙어 있어. 그래서 며느리들 중에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외국어를 배워.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걔가 말을 잘 못한다니까. 아니야 주변에 있어. 그렇게 막 멀리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간병인으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돈 많으면 한국 사람으로 다 붙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치매 환자 간병하고 싸는 거 받아내고 남의 거 우리 부모도 아니고 야 그거 얼마 받으면 될까? 얼마 받으면 될까? 야, 그거 젊은 애들 시키려면 얼마를 줘야 될까? 할 애가 없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많이 주면 감동적으로 많이 주면 할 사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죠. 그걸 돈으로 막아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그냥 요양원 같은데 요양원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야 이게 인간이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슬퍼. 슬퍼. 저분들도 한때는 뭐 쉽게 말해서 잘 나가던 분들이었을 건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나를 따라오지만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한계가 있는 거고 재물보다 더 끝에까지 따라오는 게 가족이래. 그것도 되게 재밌어. 그래서 가족이 예전에 인도에서 언제까지 가는 거냐 화장할 때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매장할 때까지 이제 입관해가지고 저거 뭐야 무덤 써서 흙 끼얹을 때까지 따라오는 거죠. 그럼 뭐 자기네들이 뭐 같이 묻히나 자기는 가야지 뭐. 아니 맞잖아. 거기까지 막 슬퍼서 통곡을 하고 부처님 당시에 그랬는가 봐. 화장할 때 막 그렇게 통곡하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눈물을 훔치면서 가더라. 그렇겠지. 그냥 생각해 봐도. 그리고 결국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네 몸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고 네 가족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업밖에 없다. 네가 해놓은 행동밖에 없다. 그래서 공덕이 많은 게 제일 좋은 거고 공덕이 많으면 사후를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강경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강경이 삶과 사후를 관통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나쁜 거를 물리쳐주고 그 다음에 죽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공덕을 줘서 마치 이순신 장군이 갑옷 입듯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전이다. 그래서 공덕의 그림자는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계속 따라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공덕이 많은 게 제일 좋고 공덕이 많으면 뭐가 좋으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복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게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만 전부 인생은 차등입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면 돈 많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잖아요.
크게 노력 안 해도 돼요. 노력 반만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그 다음에 태어났더니 인물이 아주 좋아요. 인물이 아주 좋아. 그러면 또 뭐 경기 끝나는 거고. 잘 먹고 운동한다고 키 크냐? 태어날 때 키 크게 태어나면 경기 끝입니다. 죽자고 살 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지. 제일 좋은 거는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 있어. 그거 진짜 좋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건 저렇게 퍼먹는데 왜 살이 안 찌노? 이런 놈들 있어. 에너지 효율 진짜 떨어지는. 그게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저게 무슨 귀신이 붙었나 이런 시절이었을 거고 지금은 행복한 거지. 저거는 먹어도 어디다 퍼먹고 살이 안 찌노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막 또 효율 좋은 사람 있어요. 먹기만 하면 막 그냥 조금만 먹어도 막 쭉쭉 불어나는 사람 있어요. 그래 막 6시 넘어는 안 먹는다는 둥 뭐. 아니 그런 분들 많이 있어. 주변에 뵈면.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허리하고 무릎이 좋아지려고 하면 무조건 살 빼는 거예요. 그건 뭐 병원 가서도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아니 그러면 60년, 70년을 썼는데 멀쩡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도둑놈 심보다. 부품을 안 갈고 60년, 70년을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를 부품을 안 갈고 60년, 70년을 탈 수 있어요? 야, 집도 전혀 손 안 보고 60년, 70년 갈 것 같아요? 제가 금천관 새로 지으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저거 왜 저렇게 됐냐면 시멘트 건물이라서 저렇게 다 사가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시멘트 건물도 100년, 200년, 1000년도 갑니다. 100년 간 건물, 우리 100년 이상 간 건물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예전에 그 킹콩 영화에 나왔던 그 건물. 지금도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건물 중에 하나예요. 미국 그 여행 패키지 여행 한번 가봐. 그럼 거기를 가. 더 높은 건물이 없느냐? 있어. 근데 그 킹콩 영화 때문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너무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꼭 올라가. 그거 100년 넘은 건물입니다. 그거 100년 넘은 거. 로마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 그게 2000년 된 시멘트 건물입니다. 돈 들이고 보수하면요. 시멘트 건물 까딱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저 건물은 저렇게 갔느냐? 돈을 안 들였으니까. 너희들이 돈 안 들이고 그냥 계속 빼기만 한 거요. 그러니까 너무 사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게 사람 외모도 돈 들이면 덜 늙어요. 야, 그거 좀씩 이렇게 좋은 거 바르고 조금씩 이렇게 찝어주면 훨씬 덜. 연예인들 봐라.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돈 들이는 게 되게 좋은 건데 웃기는 거는 우리 몸에는 돈을 못 들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얼굴 뭐 화장 조금 좋은 거 쓰고 뭐 이런 건 돈 들이지. 그리고 뭐 몸에 좋은 거 먹고 이런 거는 돈을 들이는데 눈을 바꿀 수 있느냐? 야씨 어떻게 바꿔? 눈 어떻게 바꿔? 야 귀 여러분들은 그거 없으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명 귀에서 이렇게 찡 하는 북한의 그 간첩같이 전파 잡는 소리가 들린다는 계실 거예요. 이 정도면 계실 거예요. 그것도 복이야.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젊어서부터 시작되시는 분도 있고 연세 드셔도 안 되는 분은 안 돼. 그리고 또 뭐가 이제 불편한 게 있냐면 그게 이명이 더럽게 불편한갑대.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주변에 있어요 사람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보통 때 이런 때는 시끄러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잘라 그러면 애가 매미가 이렇게 자꾸 운대잖아. 그럴 것 같아 조용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 비문증.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모기같이 날아다닌다 그래서 비문증이거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눈에 요게 이제 떠가지고 그 홍채랑 이런 게 약간 불균형 상태가 돼서 안 보이는, 이게 뭐가 이제 이물질이 잡히는 거지. 헛게 보이는 거지. 아마 제 생각에는 옛날에 그 원각경 보면 뭐 환에 대한 얘기, 환상, 그러니까 허공꽃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비문증 아닌가 싶은 생각도 내가 하거든. 저게 옛날에 비문증 보고 저런 소리를 하나. 근데 영양 상태가 떨어지면 아마 더 빨리 되는 건 맞을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 많이 드시면 조금 더 오래 갈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인자가 있느냐 없느냐. 몸도 마찬가지거든.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최고고, 그리고 이제 섭생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면 조금 더 괜찮고. 근데 태어나길 건강하게 태어난 놈이 내가 보기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조금 관리 잘 안 해도 멀쩡하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썼는데 이 세상에 아파트도 손 안 대고 60년 70년을 쓸 수 없고, 자동차도 그렇고, 야 제철소 그런 쇳덩어리 그 기계들도 손을 전혀 안 대고 60년 70년 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인간은 그걸로 요즘 한 100년 씁니다. 그래서 야 이게 기계보다 이게 유기체가 동물이 더 나은가? 내가 사실 그런 생각도 하거든. 대단하지 않아요? 부품 안 갈고 100년을 쓸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복이고, 복이 있으면 그게 빨리 작동을 안 해. 빨리 작동 안 해. 재수 없으면 일찍 작동하면 너무너무 피곤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게 건강의 문제만 있겠냐고요. 운의 문제도 있다니까. 살아보면 이게 노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 진짜 중요해. 인생은 고스톱 같은 거요. 내가 든 패도 중요하지만 뒷장이 얼마나 잘 맞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 적시에 이게 딱딱 붙어야 돼. 그 있잖아. 그 뭐 약간 타짜 같이 신기 있는 사람 같이 그냥 이래갖고 딱 부딪히면 어유 맞았네 이러면서 하는 놈들 걸리면 진짜 탁 뒤를 확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제일 짜증 나는 거. 제가 이런 타짜를 조기 교육을 받았지. 요즘은 이런 타짜 교육을 안 받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이 되면, 이런 명절이 되면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스톱을 쳐. 근데 뭐 집이 방이 넉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척들이 많이 오면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른들 어깨 너머로 그걸 이제 배우는 거지. 어린애인데도 미취학인데 그걸 배웁니다. 초등학교 전에 타짜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리가 나요. 이게 딱 보고 있으면 이게 뭐 고스톱이 얼마나 어려운 게임이겠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고스톱 못 치면 나이 먹으면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예 여기 절에다가 고스톱 교육을 좀 할까. 고스톱 동아리를 만들어서 신행단체를 하나 만들었까 싶은 생각. 왜냐면 이게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또 해야 돼. 거기서 안 하고 나 혼자 이렇게 겉돌고 있으면 고고한 것 같지? 웃기고 있네. 나만 심심하다. 그리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거 필수로 배워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배운다는데 어른들은 고스톱을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어렸을 때 보고 있으면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고돌이 3장을 다 들었어. 도리가 3잖아. 고가 5거든. 그래서 거기 5마리 새가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공산에 3마리. 그래가지고 5마리가 나오고 새 한 마리당 1점이요. 그래서 5점을 주는데 왜? 맞잖아. 맞잖아. 그런데 고돌이를 다 들었어. 3개를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야, 시작하자마자 메주 같은 거 잘라 먹잖아 앞에서. 진짜
짜증 더럽게 난다. 다 들었어. 먹기만 하면 돼. 근데 희한하게도 매주 국진 똥은 나오기만 하면 잘려. 그리고 이거를 버리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폐가 꼬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들고 이거를 내가 먹지도 못하고 피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중간에 손절도 못하고 한 방이다 이러면서 딴 거 내다가 앞에서 잘라 먹으니까 이게 나오지도 않고. 야, 그런 게 가장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닌가. 희망은 있는데 되는 건 없고. 참. 그래서 타고 잘나면 별게 없어도 금두꺼비가 나온다더라. 금두꺼비.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이 고스톱 만든 놈은 고스톱이 언제쯤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고스톱 했어요? 고스톱 했어요? 윷놀이 했어요? 윷놀이 재밌어요? 윷놀이가 재밌어? 고스톱? 고스톱이 한 80년대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화투를 배웠으면 여러분들은 미나토를 쳤던지 600을 했던지. 원래는 이게 화투라고 하는 게 포르투갈에서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상인들이 일본에 들어와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것 중에 일본 카스테라. 일본 카스테라 몰라? 일본 가면 일본 카스테라 또 먹잖아. 뭐가 유명한지 나 잘 모르겠어. 먹어봐도 그냥 우리나라 카스테라나 뭐. 그러니까 일본 카스테라가 있고 대만 카스테라가 있어. 그치? 근데 먹어보면 몰라. 예전에는 맛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먹어보면 뭐 그런가 없다. 그냥 재미삼아 갔으니까 먹어보는 정도? 근데 그렇게 일본 카스테라나 이런 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네덜란드 포르투갈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그래요. 일본에. 뭐 동인도 회사 이런 애들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걔네들이 카드를 갖고 와요. 카드. 포카하는 그 카드. 그리고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지그레식으로 바꾸는 게 화투입니다. 이름은 되게 멋있어요. 꽃의 전쟁. 멋있어. 그래서 일본에 화투 1월에 뭐예요? 1월이 뭐야? 솔이잖아. 솔. 솔이 뭔지 알아? 솔이 뭔지 알아? 아니, 하기솔은 아니고 내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그거지. 똥은 뭔지 알아? 설마 그거는 아니겠지? 설마 그거는 아니겠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여기 그 물티슈 좀 넣지 마. 막혀가지고 물티슈 넣지 마. 야씨 그거 뚫는데 90만 원 들었다. 물티슈 값보다 더 나간다. 그래서 그 똥 아니고요. 오동이에요. 오동. 벽오동 들어봤어요? 벽오동 나무? 오동나무 아십니까? 그 예전에 그 검은 고 같은 거 만들고 관도 만들었어. 오동나무 관 들어보셨어요? 오동나무가 최고로 좋은 나무라고 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예전에 그 장자에 보면 봉황이라고 하는 새는 오동나무에만 앉고 그 다음에 대나무 열매만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나무도 열매가 있습니까? 대나무가 죽을 때 되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대나무 꽃을 보면 길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대나무 꽃을 보면 그 다음에는 그 대밭이 싹 전멸합니다. 전멸합니다. 이게 이제 죽을 때, 모든 식물은 죽을 때 한번 더 터트려.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유실수야, 사과나무야. 근데 애가 10개 달려, 10개 달려, 10개 달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5개가 달려. 그럼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번 터트리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대나무가 열매가 있구나, 그리고 꽃이 피는구나, 이런 걸 내가 장자를 보고 어렸을 때 알았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저 또 대꽃을 몇 번 봤어요. 보셨어요? 살면서? 약간 갈대 같은 느낌의 꽃인데, 전에 저 호암미술관 가니까 대꽃 폈다고 뭐 그래갖고 이게 길하다고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약을 팔더라고. 호암미술관 아셔요? 저 과천에. 그 예전에 이병철 회장님 호가 호암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뭐라고 궁시렁거렸냐면 우리 또 반골 기질이 있죠. 저게 죽는 상인데 뭐가 길하냐.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지. 그리고 우리도 그런 얘기에 촛불도 꺼지기 전에 한번 훅 밝아지고 그 다음에 예전에 어른들 돌아가실 때쯤 되면 갑자기 치매로 잘 못 알아보다가 네가 왔구나 이러면서 몇 마디 하시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식이 아니 그냥 이거 그냥 하는 얘기야.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좀 저도 보고 이랬었거든. 아들이 허리 뒤에 손을 넣어. 허리 뒤에 손을 넣어. 뭔 뜻인지 아셔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거? 그 뭔 얘기인지 알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허리가 반듯하지 않아요. 이렇게 활처럼 휘어 있어. 근데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게 쫙 늘어지면서 허리가 펴져 버려. 그러니까 허리 밑에 손을 딱 넣으면 이게 딱 붙었어.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때 됐구나. 이렇게. 그래서 자식이 손 넣는데 아버지가 인지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기분 더럽게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씨. 이렇게. 아니 근데 예전에 시골에 많이 있었다니까. 처음 들어봐요 저한테. 아유 이 촌 사람들. 어서 이런 것도 모른대.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어. 농담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어른들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병원에서 이제 체크를 의사들이 해주는 거고 예전에 그냥 민간에서는 그런 식으로 행동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건 대부분 장남들이 합니다. 그 행동을. 왜냐하면 내가 지금 뒤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상황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그렇게 아들들이 하지 딸들은 그런 행동을 못 해요. 딸은 지분이 약해서 감히 그렇게 못 해.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동이라는 거는 그 오동나무예요. 오동나무. 벽오동나무. 그리고 그 닭대가리 같은 거 있잖아. 똥에. 똥 이렇게 보면 똥광에 그 닭대가리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봉황머리예요. 그게 봉황이야, 봉황. 그게 봉황이라고. 그리고 1월이 솔은 뭐냐면 소나무예요. 우리가 소나무, 솔나무 이렇게. 소나무 알잖아. 일본에는 소나무가 없어요. 지금 일본에 소나무 없습니다. 전멸당했습니다. 우리도 여기 소량 강릉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이 강릉이 좀 있으면 전멸입니다. 제가 여기 지자체 장들 만나도 내가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소나무 전멸입니다. 왜? 일본 전멸당했어요. 그 재선충은 방법이 없어요. 속도를 늦출 수만 있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 드실 기회 있으면 송이 많이 드셔요. 이제 좀 있으면 못 먹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동계올림픽도 우리가 잘 열었지 좀 지나면 열 수도 없어. 눈이 안 와. 눈이 안 와. 뭐 빙어 축제, 뭐 송어 축제 이런 거 좀 있으면 못 할 수도 있다. 그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올라갈 정도의 두께까지 얼어야 돼. 조금 얼어가지고는 위험한데 그게 되나? 아니 맞잖아.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그래서 소나무가 곧 전멸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서 그 소나무를 정초에 소나무를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해놨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그게 뭐냐면 소나무가 빼쭉빼쭉하잖아. 그 침엽수라 그러잖아요. 바늘 같이 생겼잖아. 잎이. 소나무, 잣나무 이런 애들이. 그래서 삿된 것들이 들어오다가 찔려 이래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다가 소나무를 가지고 꺾어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거가 그래서 1월이 솔이에요. 1월이 솔. 그리고 왜 학입니까? 학은 여러분들 알 건데. 우리 예전에 그 정초에 요즘 잘 안 해. 우리가 그런 걸 잘 안 하는 바람에 우체국이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거든요. 우편에서는 근데 이제 은행 쪽에서 은행하고 보험 쪽에서 돈이 남는데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들 우체통에 우체국 그 편지 보내봤어요?
그죠? 보낸 지 진짜 까마득하지. 야씨 메일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지 어떤 놈이 손편지 보내냐?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보냈겠지. 별이 빛나는 밤에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거 했었겠지. 아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뭐 사연을 읽어주고 그 대부분 다 구라였다는 거잖아. 다 사기쳐가지고 그 상품 받으려고 이것들이 다 들어봤지? 그거 재밌어. 그래서 우체국이 이제 다 그렇게 됐는데 예전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신년 연하장을 보냈어. 그때는 연하장에 학이 이렇게 기억납니까? 연하장 도안에서 제일 많은 게 해 이렇게 중간에 빨간 놈 있고 학이 이렇게 학인지 두루민지 뭐씨 이렇게 날아가는 뭐 있어. 그치? 기억나지? 아유 그런 거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그거 모를걸? 여러분 자녀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이야. 그런 학이 그 학이야. 그래서 그게 장수 그 다음에 복덕 이런 걸 이제 기원하는 거고 이제 학은 신선을 상징하고 그리고 예전에 흰 학이 500살을 먹으면 푸른 학이 된대. 푸른 학이 된대. 그래서 그 푸른 학이 신선들이 타고 다녀요. 그래서 그 푸른 학이 이렇게 떠다니는 동네를 청학동이라 그래. 청학동이라 그래. 청학동이 우리나라에 20군데도 넘게 있어요. 거기 이제 제일 유명한 청학동이 지리산 청학동이고 여기 소금강에 있는 청학동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청학동이 지리산 청학동보다 오래된 청학동일 겁니다. 오대산 반대편에 그 청학동이 있어요. 그래서 율곡이 거기 청학산기라고 하는 걸 쓰거든. 그러니까 율곡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조선 초기에도 여기가 청학동이었구나. 그럼 연대가 쫙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율곡도 뭔가 이렇게 뭐 좋은 게 있나? 이래서 구경을 온 거지. 생각보다 힘들다. 오죽헌에서 소금강이거든. 거기가 오대산 맞은편에 소금강 가보셨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내가 한번 매시고 가야겠다. 거기 이렇게 가면 그 너럭바위가 그럴듯해. 진짜 그럴듯해. 잘난 놈은 금강이라 하는 거예요. 잘난 놈을 금강. 금강이라는 용어를 여러 가지로 쓰는데 단단하다 뭐 이런 용어로 금강경 할 때 쓰기도 하는데 경치 중에서 최고라는 뜻도 금강이에요. 금강이야. 그래서 진짜 좋은 거는 저 이북의 고성의 금강산. 가다가 이제 총 맞아 죽어요 요즘은. 금강산 다 아시잖아, 그지? 뭐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그때 잠깐 열렸었잖아요. 근데 못 가봤어. 근데 뭐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뭐 오래되신 분들은 거기서 내려오신 분도 있겠지. 제가 원래 그쪽 출신이래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 있고 또 이제 경치가 좋은 데는 고 짭짭짭 A급 짝퉁 그러면 소금강. 바다 쪽에서 조금 괜찮은데 해금강. 그래서 경치가 좋다라고 하면 금강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를 소금강이고 거기에 신선들이 산다 그래서 이제 청학동. 그래서 거기 청학산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청학집이라는 책에 보면 조선 중기의 청학집이라는 책에 보면 푸른학이 날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다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학이 오래되면 파란색이 된대. 그래서 학은 오래 사는 장수의 상징이에요. 십장생 이런 거 들어봤죠.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데 예전에 이렇게 보면 80년대에는 진도 모피가 유행을 했었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진도 모피 있습니까? 집에? 없어요? 없으면 슬픈 겁니다.
또 조금 잘 사는 집 사람들은 백금에 다이아 세팅된 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멸치 눈깔 같은 거, 뭐 1캐럿 뭐 이런 거 아니고 멸치 눈깔 같은 거. 근데 지나고 나니까 혼수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순금으로 한 게 최고였죠. 백금이 14K만 또 못 하고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다이아는 그런 거 이제 뭐 0.5캐럿 뭐 이런 거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도로 갖고 가세요. 매입도 잘 안 해. 그 정도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진짜 멸치 눈알 만한 거 이런 거 있었다. 다이아 반지인데 이게 다이아라고 믿고 봐야 돼. 잘 배질 않아. 근데 그런 거라도 있으면 잘 사는 집입니다. 받아봤어? 아유, 못 받아봤으면 슬픈 거고.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신도모피 또 그 90년대 신도모피 다 또 그런 거 있었고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흐름들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 안 그러면 여러분이 젊었을 때 제일 많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개농. 자개농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장생입니다. 자개농 그 그림의 주제 중에 그거를 괜히 버렸어. 그 지금 보면 되게 좋은 거였어. 근데 그게 티크장 한다고 다 버렸거든. 기억해봐.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자개농 흔했어. 조금 살만한 집들은 영감님들 계신데 다 자개농 있었어. 다 버렸네. 근데 지금 있었으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돈 되는 거라. 그렇지 않아? 그 수작업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자개로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아. 그 시절이니까 이제 노동력 싸니까 만들지. 지금으로 하면 돈이 뭐 지천이로 올라갈 걸. 거기에 십장생. 그래서 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신성과 관련된 길상. 그 다음에 오래 산다라고 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는 오래 못 살아요. 조류는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새 안 켜봤지? 제가 또 새 켜봤잖아 어렸을 때.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저를 계속 보면 야, 저 사람은 안 해본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새는 닭도 그렇잖아. 닭도 새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게 생산주기가 짧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을 낳는 주기가 짧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몇 달 크면 알 낳잖아. 오래 못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동물일수록 늦게 나. 인간 봐봐. 더럽게 늦게 낳죠. 나 진짜 격세지감이다. 진짜. 여러분들은 아니, 저 어렸을 때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 20대 중반 26, 27이 되면 노처녀라 그랬어. 노처녀. 그래서 집에서 구박을 받아요. 이런 명절 때 걸리면 너는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어른들이 와가지고 괜히 친척들이 와서 어유 나이가 찼는데 애가 왜 안 간대?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해요. 근데 지금 26, 27이면 애가 정신을 못 차리죠. 그렇지 않아? 4.19 학생이고 이승만 끌어내린 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기억해봐. 고등학생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 했었던 세대들 대학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생이 뭐 몇 살이나 되겠어. 20에서 21, 20대 중후반까지 군대 갔다 와도 생각을 해봐. 맞잖아. 그럼 뭐 30, 40이 돼서 대학생 뭐 그건 만학도지. 그거는 오늘 우리 그거 한다. 불교대학. 경로대학이다. 씨. 몰라. 그래서 그런 애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저 시절에는 그랬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 이수일과 심순애에서 이수일의 신분이 뭐였냐? 대학생입니다. 놀랍게도 대학생입니다. 김중배에 맞서는 대학생. 부당한 자본 권력에 맞서는 대학생. 근데 그거 참 재밌지. 그래서 요즘 보면 30살 먹어도 정신 못 차리는 애 주변에 많습니다. 야 30이 아니고
30대 후반 40이 됐는데도 아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있어 찾아봐 주변에 뭐 그렇게 막 이게 막 몇 달이 건너서 알아야 되느냐. 아니야 그냥 있어.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정도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도 있어. 못 웃는 사람 있어. 아유 씨 내 얘기네 막 이러면서 아우 씨 내가 죽겠네 억장이 무너지네 씨. 그래서 시절이 진짜 뭘 많이 바뀌어 있는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복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무탈해.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왜 1월에 소를 낳느냐? 우리도 솔 놓는 풍습이 있어요. 솔 놓는 풍습 해봤어요? 솔 놓다가 나쁜 게 못 들어오게 하고 금줄이죠. 금줄. 아니 해본 분도 있고 꼭 뭐 애 낳았을 때 금줄 말고 여러분들은 뭐 있냐면 그거는 있어. 저거 뭐야 장독에 해봤을 거예요. 장독에 금줄도 쳐. 왜냐하면 예전에는 장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더 추웠잖아요. 지금보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식품이 발전하는 이유가 추워서 그렇거든. 추워서 썩힌 거는 다시 잘 안 썩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저장식품 같은 걸 발전을 시키는데 재수 없으면 썩어요. 그게 왜 썩는지 아셔요? 항아리가 거지 같아서 그래요. 항아리가 무슨 뭐 숨을 쉬는 항아리 뭐 이러는데 항아리하고 뚝배기는 쓰지 마세요. 항아리, 뚝배기 그리고 다도하시는 분 계시면 그 찻잔에도 그 빅렬잔이라고 이렇게 금간잔이 있어. 그런 거 쓰지 마. 그게 그나마 씻을 때는 좀 낫고 이제 세제까지 쓰잖아. 그러니까 뭐 뚝배기에 예를 들어 세제로 닦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배거든. 그거 물 넣고 한번 끓여봐. 그냥 맹물 넣고 한번 끓여봐. 안에서 나온다. 찻잔도 차라리 그냥 물로만 씻으면 그 안에 곰팡이밖에 없는데 세제로 씻으면 그 안에 세제가 들어가. 진짜야. 깨봐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쓰지 마셔. 연간하면 그게.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뭐가 있냐면 장 담그기 전에 항아리를 불로다가 한번 태웠어. 기억해봐. 집 불을 붙여가지고 그 항아리 안에다가 불을 넣어. 그래서 그게 일종의 소독이거든. 왜냐하면 왜 어떤 때는 썩고 어떤 때는 장이 안 썩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떤 때는 발효가 잘 되고 어떤 때는 알고 보면 지금 계산으로 보면 그 항아리 사이에 균들이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균들이 좋게 작동할 때도 있고 안 좋게 작동할 때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다 안 좋아. 그런 균들이 위험해. 그래서 제가 항아리 쓰지 말고 그냥 해찬들 먹어. 그 플라스틱 통이라 거기서 세균이 뭐 이렇게 뭐 병균이 나올 게 없어. 그 대신에 미세 플라스틱을 먹겠지. 뭐 그게 균보다 안 나. 균보다 안 나. 뭐 생수 한 병만 먹어도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뭐 몇만 개 이상 된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잖아요. 물통에 이렇게 500짜리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렇게 된대.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금줄을 쳤던 이유가 그때만 하더라도 삿된 게 어떻게 좀 나쁜 게 들어가서 이걸 상하게 한다고 생각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항아리가 원인이야. 항아리하고 온도가 원인이야. 아니 맞잖아. 들어보면. 근데 그때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다 금줄을 치고 나쁜 것들은 찌르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게 연원이 무지하게 오래 갑니다. 진짜 연원이 무지하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몸 안에 저같이 이렇게 지금 감기 초기야. 그러면 이게 나쁜 게 지금 들어온 거야. 곧불 귀신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쫓아내냐면 바늘로다가 쑤셔가지고 이렇게 아프게 하면 얘가 어이씨 이러면서 간대. 그게 침입니다. 침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점안식 같은 걸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침엽수로다가 소나무, 잣나무 같은 침엽수를 가지고 물을 뿌려. 물을 이렇게 뿌려. 천수경에 보면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고정토, 4세 북방 영안강 이렇게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성수를 가지고 물을 동서남북에 뿌려서 정화하는 거예요. 그걸 인도에서는 어떤 나무를 썼냐면 버드나무를 씁니다. 버드나무가 항균 작용이 있어요. 버드나무가. 그래서 버드나무를 써.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정병에 그 버드나무를 꽂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 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는 거고, 동아시아에서는 버드나무를 안 쓰고 침엽수를 씁니다. 그럼 바늘 같아 가지고 요 물만 닿아도 그 기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나쁜 놈들이 뜨거 이러면서 간대. 그래서 저만식 때 전부 침엽수를 써. 아니야, 진짜야. 진짜야. 그리고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일본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초에 그 솔가지를 문 밖에다 놔서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혹시 집 앞에 심는 나무들이 있거든. 집이나 안 그러면 우물가에 다 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그래서 집 앞에 뭐 심냐? 담장 옛날에 탱자나무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리고 엄나무 같은 것도 많이 해요. 담장 아니더라도 문 앞에.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 그게 뭐냐면 찔려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나무도 많이 심어. 개수나무도. 그게 이제 빨개, 속이 빨개. 그래서 그게 이제 삿된 걸 물리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기 달에도 심었잖아 우리가. 달에도 방아찌 있는 토끼 옆에 개수나무. 그 옛날에 반달 그 시에 보면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이렇게 그렇게 가잖아. 그리고 그 떡방 아닙니다. 그 찰떡 짓는 거 아니다. 그 약방하다. 그 신선되는 약 만드는 거예요. 불사약 만드는 거예요. 불사약 만드는 거예요. 그거 산해경이나 이런 데 다 나와. 회남자 이런 데 보면 회남자 천문운 뭐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삿된 거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 전통에서 정초에 삿된 걸 물리치는 게 다 있던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대보름까지 합니다. 대보름까지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오늘이 9일이야. 음력으로는 9일, 초 9일, 초 3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기도했으니까 9일. 근데 대보름까지는 재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욕을 이렇게 하다가도 후두둑 좀 집어넣고 이렇게 그래도 내가 대보름 안에는 앞으로 열심히 욕하려면 대보름 안에 잠깐 참았다가 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원래 대보름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 대보름까지. 그래서 제가 2절을 원래 7일 기도를 하니까 그랬는데 제절에서는 제가 만든 포교당이나 이런 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포교당 만들어 놨거든요. 오라고 하는 놈도 없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 등록금도 들고 그 왔다 갔다 교통비도 드는데 어떤 놈이 돈 주는 놈도 없고 그래서 내가 포교당 만들어서 그래서 나는 공부만 한다는 사람들을 대수롭게 안 봅니다. 저는 언제나 일하면서 뭘 했지 한 번도 주경야독이지 진짜. 절은 절대로 하면서 공부만 해서 못한다 이러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 정도. 금생에는 자질이 없는 걸로. 공부만 하는데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금생에는 자질이 없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살았었고 그래서 제 원력 중에 하나가 제가 장학금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스님들 장학금을. 아마 내일 지금 승가대 제가 나 졸업식도 아니 나 거기 가고 싶지도 않은데 나 작년 8월에 졸업했는데 뭘 또 근데 학교가 8월에 졸업하는 사람들은 식을 안 해줘.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대부분 그래. 예전에 내가 고려대 졸업할 때도 그때도 8월이어서 내가 졸업이 없었거든. 그런데 그래서 2월에 같이 그냥 묻혀서 숟가락 하나 더 얹어줘. 오락하는데 아이고 오락하면 또 빈손 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장학금 내가 5천만 원 기부한다고 이렇게 왜? 아니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냥 몰아서 줄 뿐이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저같이 약간 전투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런 공부가 돼. 그렇게 일하면서도 돼. 근데 조금 이제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은 일하면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 정도면 올라갈 정도는 안 돼.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돈은 어디서 만드냐면 제가 나중에 답사 같은 거 가요. 답사 같은 거 가면 거기서 이제 신도분들 축원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생 가면 축원을 하잖아요. 그럼 축원비 이렇게 뭐 만 원을 놓든 얼마를 놓든 놓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그 기금을 만들어요.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 돈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통 그게 이제 스님들이 자기가 홀라당해. 그래서 그게 외국 갈 때도 하고 뭐 어차피 성지순례 가면 다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보통은 그 스님들이 자기가 알아서 해. 근데 뭐 그거 없어도 사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걸 불교 발전 기금이라는 걸로 해서 그걸 투명화 시키고 공론화 시키니까 사람들이 좀 더 놓던데. 우리 이렇게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만 원 넣을 거 2만 원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축원할 때 쉽게 말해서 한번 쓰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장학금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할게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 1년에 해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제가 늘상 강조하는 얘기거든요. 초기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불교를 믿으면 뭐가 좋으냐? 아직 생기지 않은 좋은 것들은 발생하고 이미 생긴 좋은 일들은 늘어나고 이미 생긴 나쁜 일들은 줄어들고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일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나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분이야. 그걸 뭐 부정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장군으로 활약하지 않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라가 어느 정도 견실해서 일본 놈이 못 쳐들어왔어. 그게 더 좋은 거지. 5만 8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톱질을 하고 이 짓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해야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은 늘어나면 좋고 나쁘게 된 뒤에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그렇게 사전에 막는 그래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은 다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은 잘 증장하도록 대보론까지 잘 재개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